16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보셨나요? 원래의 테이블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일부 문자열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제품 코드별 판매 및 재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중에서 비열에 있는 코드의 경우에는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2자리는 알파벳과 0이라는 숫자, 그리고 뒤에 3자리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2셀에는 상품의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된 코드에 해당되는 제품의 단가와 재고 수량이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2셀에 상품 코드를 입력할 때 전체 코드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뒤에 있는 3자리만 입력하면 그에 해당되는 제품 정보를 불러오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165에 해당되는 제품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165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보셨나요? 원래의 테이블 중에서 제품 코드 뒷자리가 165에 해당되는 이 정보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단가 1063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읽어드려졌고, 그리고 재고 수량에 해당되는 85라는 숫자 값이 I4셀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테이블에 있던 정보 중에서 지정한 코드에 해당되는 상품에는 별도 지정한 색상으로 서식이 지정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연습 시트로 갑니다. I2셀을 선택한 다음 불러오고자 하는 상품 코드를 입력합니다. B0165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죠. 참조 값을 이용해서 지정한 참조 영역의 특정한 열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할 때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는 4개의 인수를 갖습니다. 찾을 값, 그리고 이 값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찾을 영역, 영역 중에서 몇 번째 있는 열을 이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열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기 옵션,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갖죠. 찾기 옵션의 경우에는 true 값을 지정하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 false 값을 지정하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I3셀을 선택하고 VLOOKUP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LOOKUP 괄호를 열어주고 찾을 값은 I2셀에 입력되어 있는 코드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찾을 영역은 B3셀부터 F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이 참조 영역 중에서 단가는 2번째 열에 있습니다. 코드 다음에 단가, 이렇게 2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이를 입력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상품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찾기 옵션 인수는 false라고 지정을 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재고 수량의 경우에는 등호 표시를 하고 VLOOKUP 괄호를 엽니다. 찾을 값은 마찬가지로 I2셀이 되겠고 찾을 영역은 B3에서 F22셀까지로 동일합니다. 콤마를 하고 열 번호에 해당되는 인수는 재고 수량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5를 입력을 하고 콤마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false를 지정을 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눌러줍니다. 상품 코드 B0165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11행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는 1063이, 재고 수량은 85가 맞죠. 정확히 잘 찾아왔습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에 상품 코드가 B0165가 아니라 그냥 165라고만 입력했을 때 어떤 정보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VLOOKUP 함수를 와일드카드 문자와 조합을 하면 가능합니다.
I3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된 수식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I2셀과 와일드카드 문자를 서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별표와 물음표. 별표라는 것은 모든 자릿수를 다 포함해서 찾아주는 기능이고, 물음표는 한 자리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고쳐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I2셀 앞에 큰 따옴표를 하고 별표로 이렇게 둘러싸 줍니다.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 문자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I2셀에 입력된 값과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봅니다. 어떤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것과 같은 10632라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고 수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I2셀 앞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인용 보호를 하고 별표를 입력한 다음 인용 보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 문자 정보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I2셀에 입력된 값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마찬가지로 재고 수량에 해당되는 85라는 정보를 읽어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찾을 값의 경우에는 보통은 단일 셀을 지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와일드카드 문자와 연결을 해서 큰 따옴표를 한 다음 별표를 하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I2셀과 연결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 이번 예제와 같이 코드가 5자리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 두 자리는 알파벳과 0, 그리고 뒤에 세 자리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경우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별표 대신에 앞에 두 자리에 해당되는 물음표를 2번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와 I2셀을 연결해주는 이 수식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코드 가운데에 찾을 값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인용부호 안에 별표를 넣어주고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셀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을 다시 한번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용부호 안에 별표를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서식은 지워주도록 합니다. 참조 테이블에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 중에서 write라는 함수는 다들 아실 겁니다. write 한 다음에 어떤 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숫자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한 셀 주소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지정한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문자열을 추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write 함수나 혹은 left 같은 이런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 값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로 변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로 된 문자 값을 온전한 형태의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21셀을 선택한 다음 write하고 괄호를 연 다음 22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3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지정한 셀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오른쪽에서부터 3개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죠. 하지만 I22셀에 추출된 결과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11이라는 숫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겉으로 봤을 때만 숫자지 실제로는 문자열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형태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등호 표시를 하고 value 한 다음에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I22셀을 지정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11이라는 값이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죠. 이제는 완전한 형태의 숫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두 개 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B3에서 F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라이트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엔 B3셀을 선택을 합니다. B3셀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B4, B5 이렇게 B라는 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행번호는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몇 번 눌러서 $B3 형태의 주소가 될 때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 코드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세 자리를 끊어오면 되죠. 그리고 괄호를 한번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등호 표시를 한 다음 I2셀에 있는 이 값과 같은지를 비교를 하면 되죠. I2셀에 있는 이 값은 행번호가 달라지더라도 계속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의 주소 형태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I2셀에 입력되어 있는 165 혹은 다른 세 자리 값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write 함수에 의해서 추출이 된 이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러싸 주어야 합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에서 수식을 편집할 때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상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F2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제는 방향키를 누르더라도 수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write 함수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한번 더 닫아서 value 함수에 대한 괄호도 닫아줘야 합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한 다음 채우기 탭에서 적당한 색을 지정합니다.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I2셀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62를 입력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지정한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노란색으로 서식이 지정되었습니다. 22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셀로 가서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문자열 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단계를 거쳤었죠. 첫 번째 단계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에 와일드카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정한 참조 영역과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표나 물음표 같은 와일드카드 문자를 조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별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품 코드와 같이 자릿수가 정해져 있다면 물음표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참조 테이블에 조건부 서식 기능을 적용을 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left나 right 같은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숫자지만 실제로는 문자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온전한 형태의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